네, 안녕하세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강의를 또 24년도 대비 강의를 해왔는데 벌써 뭐 10월이 넘어가고 많이 마음이 바빠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에 뭐 5월부터 시작했던 분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좀 체계가 잡히고 어느 정도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이 과목에 대한 교정학과 형사정책에 대한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도 갖췄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또는 1월 달에 시작해서 이렇게 또 준비해야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합격을 향해서 전념을 다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합격의 당락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그 모멘텀을 좀 마련해 드릴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2023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고 또 2024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점별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특히나 교정학과 형사정책학 개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어쩌면 가장 오래된, 그리고 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가장 의미 있는 전문가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다시금 강의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응원도 받고 또 지지도 받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냐하면 강사나 교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믿음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먼저 강사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 교정직과 보호직에 대한 이제 사실은 뭐 어떠한 전망, 직업적인 어떤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최단기 합격 전략을 한번 모색해 보는, 다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범죄 교정학 박사이고요. 범죄자가 좀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줄여놨습니다만은, 전에는 이제 교정학 하면 뭐 대부분 알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교정학 치면은 치과 교정이 먼저 뜨는 그러한 환경을 그나마 교정학 하면 범죄 교정학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만큼 노력해 오고 또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 전공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감한 컴퍼니 지금 모두공 학원에서 교정학과 형사정책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견돼 있긴 합니다만 활동하고 있고, 뭐 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 관련 분야에서 특별히 뭐 법무연수원에서 수년 동안 교수로 활동을 했고, 또 경찰행정이나 또 교육대학원 또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정책을 외래 강사를 사법연수원에서 뭐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그 당시에는 2년 동안 2년 과정으로 이제 교수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산에 있는 거기 사법연수원에 그걸 한 6, 7년 동안 제가 이제 형사정책을 담당해서 강의했던 그런 경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험가에서도 오랫동안 제가 함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일이 바빠지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교재 집필에만 이제 신경 쓰다가 이제 작년부터 직접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요 경력들은 제가 뭐 따로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뭐 법무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약 30년 이상 이쪽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실무를 익히고
또 우리 교정에서 가장 또 범죄인에 대해서 범죄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 교정 공무원들 또는 보호직 공무원들,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다양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그동안 현장에서 피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이렇게 좀 넘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범죄학, 교정학, 형사정책 관련해서 정보 나눔 토로 아담 아카데미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네이버에 카페고요, 유튜브에 이제 뭐 범죄학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아직 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뭐 팔로워가 아직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건 아담 아카데미를 치시면 저를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가 됐건 네이버 카페가 됐건. 그래서 그쪽에서 범죄학, 형사정책, 교정학에 대한 허심탄회한 뭐 직장 얘기도 좋고요, 학문에 대한 얘기도 좋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다른 얘기보다는 교정직과 보호직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죠. 저는 이제 교정직 뭐 교도관으로서 약 3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만, 이제 보호직도 이게 1988년에 이제 독립해서 나갔거든요. 원래 교정직에 하나로 묶여져 있었죠. 묶여 있다기보다는 보호관찰직 자체가 1988년도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법무부에서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교정직과 보호직은 이제 뿌리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제 사회 내처우를 담당하고 있고, 보호직은, 교정직은 사회 시설 내처우 중심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야의 직업에 관해서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장점이 있니 없니, 메리트가 있니 없니 하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나마 공직사회만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금 교정직과 보호직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제 뭐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하고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정치, 경제,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성을 띠고 있는 직렬이 우리 공안직 직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현대화되고 선진국화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도에는 뭐랄까요, 국가 부도 사태도 겪은 경험이 있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게 같은 공무원이어도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다른 직렬에 있었던 뭐 관세직이라든가 다른 직렬에 있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교도소는 또 차고 넘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교정 업무는 인원이 또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또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다시 이제 본인이 하던 일로 돌아가라 했는데 대부분 안 가셨어요. 그만큼 이 업무가 그렇게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실제로 이 업무를 알고 나면 가치가 있고, 또 스스로도 또 어떤 업무에 대한 동력, 정체성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정성이니까 뭐 공무원 해라, 너무 편하니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수준 낮은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정직과 보호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이타적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의식 수준을 높인다고 할 때, 의식 수준이 높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내 것을 내어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이타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대부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빛나는 직렬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과정이 어떤 배움의 과정이라면 그 배움의 맨 앞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명과 명예감을 부여한다면 그러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가치 있는 직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은 이제 손에 잡히는 것이랄까요? 전문가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직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이제 뭐 다른 뭐 행정이 됐건 검찰이 됐건 뭐 경찰이 됐건 이런 업무들을 뭐 비하하거나 뭐 비교해서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교정직과 보호직이 갖고 있는 어떤 연구 영역이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우리 사람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가 있고, 또 요사이 뭐 뜨고 있죠. 보안 업무, 뭐 경비 업무라고 표현도 하는데 다양한 그런 업무들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장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자줄구대하니 모든 것을 다 뭐 여기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차고 넘치는 정보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로 했다면, 관심을 갖고 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러한 목표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시작한다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최단기 합격을 위한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 과장을 하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수험가에서 우리 후배들을, 동료들을 또 교도관으로 이끌고 또 보호직으로 이끌고 합격을 시켰던 그런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어떻게 내가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격에 가능한 일인지, 효과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보고 좀 접근해 주세요. 합격은 무조건 빨리 해야 합니다. 뭐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해가지고 상당한 실력을 쌓아가지고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합격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리버리할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그냥 시험 봤는데 합격하는 거,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합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다? 짧게는 3개월, 4개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했다, 아니 그런 의미 말고요. 실제로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냥 졸지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엔 연습으로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눈 감고 내 말만 듣고 믿고 한번 좀 따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월 달에 이 최단기 합격을 위한 제 전제는 뭐냐면, 교정학과, 형사정책과, 형소법, 사회복지학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들 전공 과목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 과목화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 과목이 뭐냐면, 공부를 한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로 보답되는 과목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여러분들 영어 하면서 아마 이 벽을 느끼잖아요.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해놓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중학교 책부터 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해도 2년 해도 그 점수가 그 점수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과목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만큼 점수로 보답하는 과목이다. 그런데 이 전공 과목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11월 달에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계획하고요. 24년도 1월 달에 시작하는 분들 계획.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면 유난히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내가 3, 4개월 동안 공부하고 연습 삼아 보고 내년에 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얘기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밀고 가라는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우선 제가 이제 그 개설해 놓은 모두공 개설 강좌입니다.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기본 강의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또 단원별 기출 예상 문제집 강의가 똑같이 교정학 형사정책 올라가 있습니다. 법령 강의도 올라가 있고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약 강의입니다. 법령과 이론과 판례와 기출이 한꺼번에 압축된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뭐 제가 작년 10월부터 강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기본서와 법령집과 객관식 문제집과 또 기출 문제집과 책이 완비가 된 것이 사실은 30년, 25년 이렇게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출간이 되고 이 책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뭐 교정학과 형사정책의 수험가가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한 것은 지금 뭐 약 한 10년 이상 공백기를 갖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10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가장 미안하고 마음이 걸렸던 것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엑기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약 1년여 동안 준비한 끝에 완성을 봤습니다. 요약 강의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 뭐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과목당 교정학 200페이지, 형사정책 약 200페이지 이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시험장에도 갈 수 있는 이 수준의 교재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강의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건 이렇게 기본 강의, 단원별 기출 예상 문제, 또 법령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4년도 1월 달 시작하신 분들은 올 연말에 제가 연말이나 이제 1월 초에 동영 모의고사 하고요, 파이널 찍기 강의까지 이렇게 완성을 할 겁니다. 뭐 많은 양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듣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요약 강의는 조금 더 자세히 좀 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거 되겠네, 할 수 있겠네, 뭔가 되네 라는 확신을 좀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기본 강의, 예상 문제 강의, 법령 강의는 못 들었다 할지라도 요약 강의만 가지고도 내가 한번 좀 접근해 볼게, 시작해 볼게 라고 하는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수준에서 강의를 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는 이제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찍기는 요약서 중에 그 중에서도 또 필수적인 것들은 뭐 잠깐 동안, 하루 동안에 그냥 몇 시간 동안에 한번 찍어 드리는 그러한 강의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교재는요, 교재는 지금 이미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서 아담 교정학, 아담 형사정책, 단원별 기출 예상 문제, 형사정책, 단원별 기출 예상 문제, 기출 문제집, 아담 교정학, 형사정책, 연도별 기출 문제집 있고요. 법령집 있죠. 요약서, 이연담, 이것은 이제 아담을 안 넣었어요. 이연담 교정학 핵심 요약, 형사정책 핵심 요약, 또 경찰 범죄학 핵심 요약은 이제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범죄학은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부하실 때 가장 이제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국어, 영어, 국사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공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기초가 이거거든요.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평균 60점이 나온다, 이상이 나온다,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90점 이상을 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자, 요약 강의를 들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법령, 이론, 판례, 기출이 한꺼번에 아우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원별 기출 예상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까지 듣는 것이 너무 버겁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그냥 책으로라도 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문제 보셔야 해요. 그런데 이 강의 갖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 강의까지 부분적으로, 기본 강의는 상당히 길게 돼 있으니까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만 보충해서 듣는 이런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통 과목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을 5대5 수준으로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정학, 형소법 또는 형사정책, 사회복지학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보호직, 여기는 이제
교정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1월 달에 시작했다. 지금 시작하면 뭐 충분하고요. 이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좀 처음 시작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뭐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85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요약 강의 당연히 또 이것도 문제는 또 풀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 찍기 강의까지 이렇게 섭렵을 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5대5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공부하라는 얘기는 공부하면은 물론 좋겠지. 점수도 더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충분히 같이 공부하면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국어, 영어, 국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공부를 좀 전혀 지금 해온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 2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할래요? 이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자가 진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공부했느냐? 어느 정도 독서력이 있느냐? 수능 때는 어느 수준이었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가 국영국사가 60점 이하가 나오고 또 그렇지만 내가 내 전공이 그래도 사회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좀 이 유사한 공부를 좀 했어. 그런 분들은 아마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훨씬 더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본서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요약서만 하면 돼. 그래도 85점 나왔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기출문제집 하나 가지고 제 기출문제집 하나 보고도 그렇게 맞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용어 하나를 들을 때 그것이 쉽게 들린 사람이 있고 전혀 어렵게 들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할 때 나처럼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답답하게 나만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또 왜 저 친구하고 나하고 다르지? 왜 저 친구는 빨리 합격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 준비가 안 돼 있다 할 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나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이나 6대4 정도로 해라. 6대4 정도. 이것은 왜냐하면 국어, 영어, 국사가 안 돼 있으면 특히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이 어렵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겠다? 안 돼. 그렇다고 또 전공 과목만 하겠다? 안 되지. 안 돼요. 일단은 밀고 나가다 보면 다 함께 하다 보면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알게 모르게 3, 4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옵니다. 특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셨을 때 충분히 여기도 교정학 형사정책 90점 이상 또 설사 1월 달에 시작한다 해도 85점 이상 아무리 못해도 80점 이상은 뽑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묻고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이제 미쳐보겠다는 거야. 미쳐보겠다. 한번 밀어보겠다. 전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알고 모르고 뭐 이걸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이걸 떠나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진단이 뭐 전공이나 독서를 또요. 공부를 지금 현재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독서 능력이 있어갖고 집중력이 유난히 높은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또 쉽게 또 공부를 해냅니다. 의외로 그래요. 특히나 한두 과목 뭐 특채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 그런 역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4월 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뭐 공부가 돼 있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직 충분하다. 그리고 그 공부는 뭐예요? 너무 내가 막 체계적으로 뭐 이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예요? 이 정도로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절지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고 또 약한 점수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커버되면서 합격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예요? 요약 강의. 지금 요약 강의에 제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짧고 또
양은 얇지만 풍부하고 또 빠르지만 깊이 있는 강의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한번 고득점으로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 강의를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미리 공부해 놓으면 확실하게 그것이 뒷받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요약 강의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출 예상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한다고 했어요. 책은 두껍지만 사실은 쉽게 풉니다. 굉장히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놨고 또 뭐랄까 문제가 많지만 그냥 쉽게 이렇게 뭐랄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대부분 위주로 돼 있으니까요. 또 제가 뭐예요? 기출도 풀어드린다니까. 유학 강의 할 때 법령, 주요 법령, 이론, 판례, 기출 한꺼번에 다 담았어. 거기다가 뭐까지? 혹시 헷갈릴까 봐.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 비교 분석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면은 아마 알 겁니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작하거나 또는 1월 달에 시작하시더라도 흔들림 없이 공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80점, 90점, 제가 뭐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지금 뭐 내가 공부는 못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전공의 어떤 배경이 있고 독서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개인별 편차는 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또 공부하실 때 조금 이제 팁이긴 한데요. 지금 교정학은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210쪽, 아마 형사정책 220쪽 정도 되는데 교정직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교재를 이렇게 편제를 했어요. 법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령이. 그래서 지금 기본서는 전부 다 이론들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가 이제 법령이 되어 있는데 법령부터 다 이제 깨 부수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교정 이론들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눈에 또 한꺼번에 그냥 이해가 되도록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또 법령 숫자 정리,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장에서 뭐 다른 거 아니야.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히 무엇을 해석하고 뭐 이런 요구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느냐, 틀린 글자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시험들이 그래요. 판례 틀린 기출 문제가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약 한 707개 정도 나와. 요것만 열심히 하고 또 물론 맞는 지문도 보셔야죠. 맞는 지문은 어디서 확인될까요? 법령에서, 교정관용 법령에서 충분히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교정직을 하신 분들이 교정학을 공부할 때 여기까지 포함돼요. 형사정책까지. 그래서 형사정책도 어떻게 해요? 보호 관련 법령을 앞에다 갖다 놨어. 그래서 이 형사정책에서의 시험 문제는 5대 5입니다. 법령이 50, 뭐요? 이론이 50, 이 정도 나와요. 형사정책은. 그래서 형사정책만 하는 우리 보호직 학생들은 이것만 하시면 돼.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교정직을 교정학으로 하신 분들은 양이 많아. 그래서 1월 달에 만약에 시작한다.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법령만 좀 보자는 얘기야, 법령만. 이론은 필수 영역들이 있어. 낙인 이론, 회복적 사법, 물론 이것은 이제 여기 교정론에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필수적인 거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워 먹어야지.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터치를 해서 드리고 더 확실한, 분명하게 확실한 뭐 이론들 전부 다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할 수만 있으면 빼내고 1월 달에 시작하면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공부하셔야 해.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 제가 요약 강의 하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형사정책만 공부하시는 우리 보호직 수험생들은 이거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점 지향으로 공부하셔야 해요. 또 실제로 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이론들이 어렵지 않아요. 이름들이 다 앞에 가 있어요. 이름들이. 그 이름은 왜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론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있어요. 그 이론은 망고불멸의 이론이 아니야. 법칙이 아니란 얘기야. 언제든지 공격을 받고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될 수 있는 이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반드시 앞에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 이름을 이론을 풀 때 가볍게 암기가 되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그래서 여기 이제 틀린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약 한 566개 정도 돼요. 이것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좀 믿고 좀 따라오시란 얘기야. 책은 교재는 1차적으로 전자출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달 10월 25일쯤 출간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오프라인 책자로 종이 책자도 함께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삶의 주체적인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겨놓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 다양화되고 뭔가 뭐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자유로운, 좀 더 자유로운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정말로 쓸만한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내가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문스럽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도 이 공직사회는 메리트가 있다.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뭐 공무원들 봉급 적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배불리 먹으라고 국가에서 봉급을 많이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작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것. 그것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이제 유지하고 이러한 기능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어두운 공직이 아니라 나름대로 꿈을 키울 수 있는, 특히나 우리 이제 교정이나 보호 이제 이쪽은 사실은 아직도 새로운 분야거든요. 정말로 새로운 분야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셔도 그냥 직장인으로서 있는 분도 있고 또 거기서 뭔가를 나의 발전과 또 사회의 어떤 국가에 공헌하고자 하는 자세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나 또 적응하는 방식이나 또 결실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 블루오션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서 도전을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전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은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죠. 그리고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하다가 사라집니다. 중도에 하다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아요. 특히나 이 공무원 시험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붙들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런 분들에게 자리는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아담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주체적인 자리로 독립적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